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유럽연합의 관세를 7월로 유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 증시가 급등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휴장을 했고 어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무려 2.47%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를 크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은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는 정치 대신 회사 업무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려 하루 사이에 6.9%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관세 유예와 더불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어제 깜짝 반등한 것도 미 증시를 크게 상승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상회하는 98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더 살아났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은 관세 이슈가 해결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어제는 미 국채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44% 하락을 하면서 4.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외에도 20년물과 30년물이 주요 경계선을 하회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비트코인과 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도 하루 사이에 대략적으로 1.8에서 1.9%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금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 이슈가 잠시 봉합이 되면서 리스크 선호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증시에 자본이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관세 관련 이슈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증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더 크게 상승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과열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도 0.7 정도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이 흐름들이 디지털 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를 계속해서 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열렸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은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를 경계로 해서 가격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에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의 발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한 개당 100만 달러, 한화로는 13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전통 금융기관이나 전통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네크의 리서치 총괄이 미국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잦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암호화폐 미국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다음 주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인 보 하인스는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입니다. 로버트 미치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상승 가능성은 크면서 하락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1에서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거시경제 관점과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유와 향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온체인 시그널에서는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수익적인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UTXO가 유포리아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무려 99%가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그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증거로 해서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고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작년 11월만 해도 이 구간들이 길게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열 구간에 이제 막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입니다. 매트릭스포트는 비트코인의 콜옵션이 풋옵션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콜옵션과 풋옵션의 계약 비율을 측정하는 콜프 스큐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콜옵션에 더 월등하게 무게감을 실으면서 하방 리스크 헤지보다는 상승 잠재력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월등하게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매트릭스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또 설명을 드렸듯이 초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 이후에 조정을 겪더라도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채굴자들의 매도가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채굴자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유입량이 하루에 25BTC 정도에서 50BTC까지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들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은요, 이 물량들을 안정적으로 현재까지 흡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최고 거래량을 찍었던 100BTC 이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 수익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채굴자들의 매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차익 실현하기에 좋은 구간,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채굴자들이 하루에 약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수익액은 이보다 더 월등하게 높은 구간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활동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최고치로 상승할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물량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OTC 잔액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로 OTC 잔액이 무려 48만 6천 BTC에서 현재는 11만 5천 BTC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로 환산했을 때는 매일마다 276개의 비트코인이 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11만 5천 BTC를 이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2026년 7월이 되면은 OTC 마켓의 잔고가 완전히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래들의 관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시황에서 1만 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이 매도세로 전환된 부분들을 두고서 하락 시그널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사이클의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0,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매집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에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채굴자들의 매도들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주체들도 이렇게 중요한 고래들이 그 물량을 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양수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의 조정들은 뒤에서 바이낸스 CBD를 살펴보겠지만 바이낸스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은요, 역시 소매 투자자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보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갔을 때 소매 투자자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유입이 저조한 상태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은 유입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가 결국은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0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사모를 발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미디어는 암호화폐를 우리 자산의 중요 부분으로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일가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 이끈 켄터 피츠제럴드가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켄터 피츠제럴드의 이번 행보는 기관이 암호화폐에 다시 레버리지를 제공하려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도지 부서를 잠시 이끌었던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는 스트라이브가 7.5억 달러 규모의 상장기업 대상 사모 투자를 마감을 했는데요. 마운트 곡스 파산 채권을 주요 매입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가 대비로 할인된 비트코인 물량 확보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글 연구원이 양자 컴퓨터가 공개키 암호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해독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락도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국내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경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광역지방단체와 시중금융기관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각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 증권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리서치에서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코인 과세가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국내 상황들도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벽이 가격 상단으로 그렇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112K의 매도벽도 오히려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CVD 지표상으로는 뭔가 매도 추세가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갈색과 보라색, 녹색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물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더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과 주황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는데 지금도 역시나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주문량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매도세가 월등하게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날과 차트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죠. 109.5K를 상방 돌파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요. 이후에는 바로 전고점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K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 구간을 가져가더라도 응축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더 큰 상승세를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 22평선은 105.3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RSI도 현재 과매수 구간과 이평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 하단으로 역시나 더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도 접전을 벌이면서 현재 109.5K, 바로 직전 고점 그 전 고점이죠. 109.5K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미지는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110.8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롱 포지션이 108.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